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예.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네. 이 자리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예. 회사 이름이 로디. 로디의 김현정 대표님. 이 자리가 막 지금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사해지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김 대표님 회사 소개하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를 만들고 있는 로디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옛날 느낌 나는데 이제는. 맞아요. 한 1년 전에 있던 한참 핫하던 토픽인데요. 그렇죠. 잠깐만요. 인공지능 회사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네. 이제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이제 일반인도 변호사의 어떤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변호사의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건지.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그 영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 그 연구를 하는 그 서스펜스 형제의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전통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 전문적인 툴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일반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년, 2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 그때 그거 읽고서 그럼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저희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은 단순하게는 계약서 작성이나 전자서명 같은 것들, 뭐 등기 같은 것들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막 공증사무소에 가서 맡겼던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증의 효력을 준하는 그런 업무 처리를 이제 같이 해드리게 되고, 뭐 공인 전자서명 이것도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사설기관에서도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로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 전자서명, 공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약서 원본 증명,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쫄물에 쫄지 말고 물어봐에 나오셨는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당히 초기 기업이라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홍준 대표님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앞에 계신데 오늘 안타깝다. 말씀하세요. 네네네. 애기랑 같이 와서 홍 대표님 좀 이따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고객들이 물어보게 되면은 저희는 기존 서비스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고객들이 보기에는 뭐 블록체인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똑같아 보이거든요. 계약서 뭐 좀 되는 것 같고, 뭐 등기 좀 되는 것 같고 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른다 이거죠. 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블록체인이 지금 비트코인인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인 입장에서 저희가 그걸 설명하는 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대체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과연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일반 고객들이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고객들은 블록체인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변호사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런 업무 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여주느냐, 그리고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느냐, 거기에만 더 관심 가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영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유사한 서비스가 처음에 시작한 게 뭐 헬프미도 있고요. 맞아요. 헬프미 같은 경우도 발로 뛰어다니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전에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했거든요. 변호사 만나기 힘드는데 내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 있고 그러니까 뭐 무료 상담
쫙 해주고 무료 상담하면서 이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변호 뭐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가 자동화 했으니까 쓰세요. 카페부터 저희가 하면서 쫙 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사스가 됐던 뭐 블록체인이 됐던 그게 뭐 보안을 어떻게 완벽하게 그 암호화해가지고 저기 그런 게 그 개인 정보들이 유출 안 되게끔 만드느냐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헬프미보다 얼마나 더 싸고 얼마나 더 네. 괜찮고 맞아요. 내가 접근하기 쉬운 UI, UX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네. 서비스는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네, 커가고 있어요. 예. 맞아요. 2등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 고객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네. 그게 뭐 이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네. 예, 고객이 가격이 싸든가 네. 예, 그러면 뭔가 서비스가 특별하든가 네. 남다른 점이 없다면 네. 해야 되는 이유가 마땅치 않은 거죠. 있는 거죠. 네. 예, 있는 거죠. 있겠죠. 예. 그럼요. 그래,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장님 혹시 피칭하실 때 네네. 이런 어프로치는 별로 좋으신 것 같진 않아요. 아, 고객들 입장에서요. 예, 네. 고객 경험을 정확하게 네. 얘기하고 네. 사실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서비스를 하거나 네. 비용을 줄이거나 그런 거기에 어느 이노베이션이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무조건 블록체인을 썼다고 해서 물론 아주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 쓸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네. 그거를 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정말 차이가 없다, 그럼 서비스 빨리 바꾸고 피voting해서 뭔가 만들어야죠. 예, 네. 아무튼 예. 네, 어떻게 해소가 되었나요? 네. 네. 근데 하여튼 헬프미가 되게 좀 센스 있게 잘 키워왔어요, 이 시장을. 그리고 모두 사인도 나름 계약 영역에서는 잘 커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두 가지를 약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후발주자는 또 후발주자가 또 성장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여놨기 때문에 네. 무조건 빠른 실행력으로 따라가줘야 돼요. 일단은 네. 어느 수준까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후발주자인 걸 인정을 하고 인정해야죠. 저희가 사실은 더 훨씬 최저가를 맞춰놓고 예. 빠른 것도 제일 빨리는 맞춰놨어요. 예. 가장 빨리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도록. 근데 또 이제 사업계획서에 쓴다던가 피칭을 할 때는 그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게 저희가 제일 싸고 빠르고 가장 확실한 법적인 효력을 보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약간 컨슈머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막 다른 제품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이제 비교해서 더 나은 제품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헬프미 같은 경우는 네. 소속 변호사들이 벌써 몇 명인데 음. 그리고 거기에 그 CTO 겸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난 놈이에요. 말빨, 머리, 순발력, 네. 피칭 능력 네. 너무너무 뛰어나. 걔한테 한번 피칭 들으면 다 감동해요. 걔한테 빠져요. 영업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그런 센스까지 갖고 있어. 영업 센스까지. 그러면 이게 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커가고 있고 모두 사이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농업적 근면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뛰기 노력해가지고 발로 뛰면서 영업망을 넓혀갔거든요. 스타트업 중심으로.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하나 영업의 마케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싸고 이거는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기본인 거고 네. 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 어떤 저희가 네. 특별한 컨셉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무조건 그냥 싸고 빠르다를 강조하면서 컨셉을 나갈 잡을 수도 것이냐. 있고 굵직한 레퍼런스를 빨리빨리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영업이 되게끔 한다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싸고 빠른 게 네. 일단 싸고 빠른 거에 반응하는 고객이 얼마나 돼 있는지 빨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얼른 확인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싸고 네. 빠른 것에 대해서 네. 모든 사람이 싸고 빠르다고 해서 고객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기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싸고 빠르다고 해서 꼭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은.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있는 게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면 더 싼 게 있는 게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있는 게 충분한 기간 내에 자기 근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더 빠른 거를
하는 것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그 우리 김 대표님의 제가 생각으로는 김 대표님의 제 생각으로는 가셔서 고객에게 조금 더 우리 거에 느끼는 그 어떤 고객의 경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반응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에 대한 사실은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공감, 네, 감정이입, 이게 그 고객을 알아가는데 가장 첫 단계거든요. 디자인 시키기의 첫 단계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부터 좀 더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또 질문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아직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주변에 저희 물론 팀원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기는 한데 졸업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주니어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경쟁력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후달리지 않나,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학교도 한국에서는 졸업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험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메일 쓰는 법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저희는 이제 직접 이렇게 배워야 됐거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 창업을 한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창업을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게 학교를 돌아가고 뭐 MBA를 따고 정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는 게 정말 창업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열심히 버티면서 경쟁력을 필사적으로 키워 나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일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네. 답변이 아니라 생각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학교를 더 다닐까 MBA 갈까도 생각하고 뭔가 질문을 편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딴 생각을 하면서 창업에 올인한다는 느낌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투자자가. 네, 여기 쫄지 말고 물어봐. 아니 이거 물어보는데 딴 걸 물어봐야지. 딴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면 안 돼. 물론 여기는 우리가 알려드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신사적으로 하려 그러면 그게 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런 뭐 불안한 거나 내가 아마추어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프로가 뛰어들어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왜 아마추어라고 주니어라는 걸 왜 내가 드러내냐 이거예요. 먼저 학교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왜 드러내? 그거랑 내가 목숨 걸고 여기 하겠다는데, 내가 성공시키겠다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잘 알고 송 대표님도 투자한 표철민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창업해가지고 뭐 솜노트 만들고 수업 빼먹고 막 난리치면서 거기 올인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사업을 시작했죠. 물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창업 중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든 바둥바둥 거려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엑시까지 하고 군대도 편하게 갔던 거고 다시 블록체인에 올인하는 거고 사실은. 표 대표님이 오늘 그 친구가 학생이기 때문에 동네 북이네. 이게 아니고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우리 팀이 학생 어린 사람이 CEO고 밑에 애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고 뭐 이게 컨트롤이 문제가 되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다닌다고. 그 친구도 학생 때도 어렸을 때도. 그러면 CEO를 다른 사람한테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일단요. 일단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나이가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나이가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저 나이가 뭐 보이는 거는 3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아주 실제로는 많이 젊으시고 예. 예,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네. 그 경영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은 맞아요. 네. 예, 이 경영하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학력, 공부가 꼭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쭤봤던 거는요. 제가 사실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으니까 시작을 한 건데 주변에서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사업을 안 하시던 이제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학교는 한국에서 할 때는 네. 한국에서 할 때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는 주커버그 같은 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길래 저는 이제 현업에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실제로 그런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는지. 아니 그 대학생일 때 투자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표철민 뭐 아이디인큐 시절에 김동호 뭐 또 꽤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뭐 100개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 네. 2개 회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있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창업에 뛰어들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 책을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책을 많이 보셨다. 예,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엔 네. 그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정답이 없고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거는 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예. 내가 당당하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떳떳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남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것들 물론 완전히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이 말씀이 또 틀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김 대표님이 정말 자신 있으면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전혀 가리지 않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혀 결정적인 요소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예, 하여튼 중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퇴를 원하시는. 이런 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복귀하면 네.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렇지만 참고를 하실 거는 이 대표님과 저는 네. 정규로 다 대학을 제대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했기 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예, 질문. 또 질문 주세요. 이것도 마케팅적인 질문을 네. 또 괜찮습니다. 드려도 되나요? 예, 질문도 막 하시고 저희 대답도 네네. 뭐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을 거이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투자자분이랑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파는데 저희는 이제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문을 해오시던 변호사님과 지금 공동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법률적 니즈가 굉장히 많은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규제 같은 것들도 항상 그레이 에리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제도 걸리지, 뭐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도 모르지, 계약서가 중요한지도 모르지, 정말 니즈는 큰데 비해서 돈은 없고 또 아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이들을 뭔가 교육을 하면서 같이 인식을 변화를 시키면서 같이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네, 그래서 이런 필요하고 교육이 시간이 계속 걸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사실은 뭐 스타트업 뭐 저기 변호사라든지 스타트업 쪽에 뭐 변리사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돈을 많이 못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무료 뭐 계약서 작성법 교육이라든지 뭐 특허 뭐 이런 전략이라든지 무지 모든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교육해가지고 네네. 뭐 일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그런 법률 그런 상담 같은 것들 무료로 해주고 후불제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영업 활동들은 처음에 많이 깔아놨죠. 헬프미도 처음에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직접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직접 다 하나하나씩 뚫으면서 그렇죠. 버티는 게 네. 답이다. 예. 그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제가 보면 조금 뭐 덧붙이자면 그 사업에는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법률 서비스도 우리가 지금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는 게 주지만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하는 것들이 올 거는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거가 뭔가 작동이 되는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가 저는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디 밑바닥으로 지금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틀림없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때까지 제가 생각엔 누가 먼저 그런 트리거를 잡아당기고 그거를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고 때로는 누가 먼저 이렇게 교육은 시키고 누가 트리거를 해놓고요. 딴 사람이 혜택을 보는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우선 사장님의 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의 확신 첫 번째 정말 이거 올 거야? 근데 사장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장님이 혼자만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사장님이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여러 법률로 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 창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맞아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때 그래서 사장님께서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리가 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그게 오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고민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면 그 다 지금 손발로 뛰는 게 뭐냐면 그 기간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경험을 더 쌓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돈도 벌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딱 뭐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지막 질문 네. 투자를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작 이제 또 제가 하려니까 맞닥뜨리는 게 투자를 정확히 딱 어느 시점쯤에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매출이 있으니까 그 매출로 버텨라 왜냐하면 투자자 돈을 받는 것보다 자체 이익으로 버티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받아서 빨리 성장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활동들이 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영업도 진행이 되고 PR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셀링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사람도 구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딱 어떤 시점쯤에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런 걸 보고서 투자를 받으면 이때가 투자의 적기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투자의 적기. 예, 그런 제가 거 조금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네. 회사는 돈 떨어지면 망합니다. 네. 예. 네. 돈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다 교과서에 있는 말인데요. 6개월 전에 펀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 돈이 떨어질 것 같은 걸 예상을 하고 돈 떨어지기 6개월 전에. 예. 그리고 보통은 1년 전쯤에 준비를 해서 네. 최소한 6개월 정도 신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봤는데 1년 후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펀딩을. 그러면은 사실 막 매출이 발생하고 돈을 잘 벌면 투자를 안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안 생각을 받을 수도 있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왜냐하면 수도 있다. 지분이 안 나가고 네. 그 투자회사에서 오는 가치가 뭐 별로 없다. 아. 투자회사에서 돈만 올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돈을 왜 받아요?
가장 귀한 우리 지분을. 그죠? 예. 근데 그렇죠. 돈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우리가 투자할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죠? 딱 미래에 대한 판단을. 몇 달 전쯤에 미리 장전을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세상 일은 네.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세상 일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진짜 막 생긴 지 이제 6개월, 1년이 됐는데 어떻게 1년 앞을 내다보? 1년 앞을 내다보고요. 1년의 후에 지금 이제. 현재 예를 들면 지금 네네. 현재 사람 뽑는 거하고 우리는 사람 뽑는 거하고 네네. 쓰는 비용이 나가는 거를 계산해서 네. 예, 만약 벌고 계세요? 그럼 벌고 계시는 거를 내가 최소한 못 벌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것보다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돈이 있어야 좋은 협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 투자자도 고를 수 있어요. 예. 돈이 온다고 나쁜 조건으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상태, 제일 그렇다면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돈이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 공격적인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판단이 될 때 받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또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1년 동안 지금 매출이 안 나서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그 주기가 짧은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에서 초반에 그렇게 매출이 안 나는데 그 제품에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빨리 접고 대부분 한 2, 3년 동안은 매출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네, 저희는 사람을 네. 보고 그 이후에 네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저희도 다 따지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유 대표님께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은 또 이유 대표님이 전문이에요. 뭐 교과서에 나온 답들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뭐 네, 다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경험을 해보면서 투자 받아야 되는 적기는 네. 일단은 MVP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사업성이 검증이 딱 됐을 때 MVP도 여러 개를 만들어 보잖아요. 이거 네. 했다가 조금 바꿔봤다가 딱 이게 워킹이 돼가지고 매출이 생길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 발생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같아라는 이 느낌이 올 때?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워킹만 이게 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조금 판매를 조금씩 해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때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또 그래도 느낌이 오다가 이제 매출이 네.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BP를 만들기 직전이요. 예, BP 못 맞출 수 있거든. 몇 달 뒤에. 아, 근데 BP 맞출 것 같은 조짐이 조금 보인다. 조짐이 보일 때. 그럴 때, 야 우리 BP 맞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날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받는 게 좋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시리즈 A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뭐 시드 그러니까 시드던 시리즈 A던 시드에서 투자. 시리즈 A까지 가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요. 네. 예. 그다음에 시리즈 뭐 저기 B나 뭐 C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른 얘기.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네. 경쟁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받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희가 제품이 완전히 다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지금 실험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팀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먼저 받는 게 좋은가요? 세 번째 네. 얘기를 제가 하자면 네. 준다고 할 때 받는다.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아니, 어떤 준다고 다른 하면 받아야 돼. 대표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버티다가 준다고 하면은 받아놓는 거야. 알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하고 꼭 같진 않아요. 준다고 할 때 받아. 준다고 할 때도 네네. 잘 골라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물론 하고요. 많이 여러 군데서 준다기는 골라서 받아야 되지만 네네. 그냥 한 사람이 꽂혀가지고 준다고 할 때는 받아라. 그래요? 딱 그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왜 안 통하지?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도 안 믿고 거부를 하고. 이우 대표님의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준다고 하면 받아놔야 돼. 네. 그거 정말 한 방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준다고 할 때 받아라. 무조건 받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걸 레버리지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이 또 쉬워지거든. 그리고 그 네. 돈이 있는 걸 보고 초기 불안해하는 팀원들이 그 안심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애들을 뽑을 수 있어요 초기에. 준다고 그것도 좋은 준다고 받아놔야 인사이트네요. 돼요. 그러면은 초기 기업일수록. 이제 바로 돈
써야 돼서 꼭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이유들로 그냥 일단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제일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현금은 좀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은 좀 쌓여 있어야지. 그래야지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우리 이 대표님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에 뭐 누가 하신다 그러면 받을만 하고요.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예. 저는 그렇지만 돈은 빚이에요. 일종의 네. kind of 빚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캡스톤의 돈은 굉장히 좋은 돈이기 때문에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뭐 오늘 저기 쫄쫄 나오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아까 처음에 확 까주신 것도 도움이 되네요. 이게 저희가 피칭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었거든요. 예. 고객들 만날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혹시 투자자 만날 때 이렇게 하면 통하나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안 통하는군요. 그러니까 오늘 김 대표님이 저희 둘을 실험한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대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한번 그 MVP를 한번 돌려본 느낌이 드는데 제 진심 어린 고민이었습니다. 하여튼 저기 솔직하게 또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